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들어서고 난 뒤에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점점 많은 분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체포 그리고 구속까지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편향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옳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헌재의 역할인데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이진우 사령관도 그렇고요. 여인영 사령관도 그렇고 두 사람은 뭐 주불리 김병주가 뭔가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나가서도 그리고 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군부대 파견을 지시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정작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는 입장을 180도 바꿔버렸죠.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뭐 군부대를 갖다가 국회에 파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식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사실상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홍장원 차장 혼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180도 판이하게 나뉘고 있는 상태에서 왜 도대체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을 공소장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일까? 그 공소장에 대해서도 지금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나는 그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검찰은 누구를 조사하고 누구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소장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 없이 이 한 방향의 얘기만을 갖다가 그렇게 집어넣어 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국민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와중에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고군분투냐? 자기의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겠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기의 꿈, 그 개꿈을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이 열리고 자기가 대선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아예 그냥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조차 안 될 가능성이 지금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모르는가 봐요.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이 2심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놀라운 지금 결정들을 꽤 많이 내렸더라고요. 언론들에 많이 보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선거법 이 재판을 갖다가 지연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지 그리고 그런 시도를 어떻게 재판부가 커트를 해왔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2심 같은 경우는 형사 6-2부입니다. 여기 이제 그 재판장이 최은정 판사인데 사실상 이제 그 형사 6-2부 같은 경우는 3명의 판사가 동등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심과 부심 뭐 이런 것들이 나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형사 지금 6-2부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건 자체를 배당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고법에게 요청을 했고 그것까지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2개월 내에 2월 26일 날 마지막 이제 그 최종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3월 초중순 사이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유력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몸부림쳤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 법 있지 않습니까?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헌재에서 결정을 좀 해달라. 이게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정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원을 심판을 신청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형사지금 6-2부에서 이런 식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게 된다면은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가 스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헌재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또 뭐 세워라 내어라 계속해가지고 심판 자체를 갖다가 늦추게 된다면 그거 늦춰질
늦춰지는 것만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코미디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헌재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도 이 선거법 위반 자체가 이 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작년 6월뿐만이 아니라 애당초 이재명이가 2018년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이재명 측에서 이거 위헌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헌법 소원 같은 거 심판을 갖다가 냈었는데 그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게 합헌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슈에 대해 가지고 뭐 두 번, 세 번 정도 계속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걸로 이재명이가 헌재에다가 이거를 위헌 법률인 거 아니냐라고 신청을 하겠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 끌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형사 6-2부에서도 이거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재판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시간을 끌기 위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증인을 무려 13명 가까이나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일단 그 증인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인을 불러다가 날짜도 일단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날짜 조율하는데 시간 걸리고 불러다가 얘기 듣고 한다 보면은 뭐 한두 시간 걸리고 그리고 13명 가까이나 된다면 이거 한 30일 가까이나 시간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판부가 결정한 게 뭐냐면 검사 측 1명, 그다음에 이재명 측 1명, 양측 1명씩 해가지고 2명만 증인을 받아주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13명에서 2명으로 됐었으니까 완벽하게 이게 지금 줄어든 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측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가지고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총 10곳 가까이나 백현동과 관련돼 있는 이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문서 송부 촉탁 이런 식의 어떤 그 신청까지도 했지만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되게 되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또 법률적인 검토하고 국토부에서도 뭐 또 검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10곳으로부터 언제 이거를 갖다가 문서를 받을 수가 있냐 이것도 소송 자체가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10곳 가운데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무슨 뭐 창가방패 아니겠습니까? 치열하게 진짜 찌질하게 구질구질하게 계속해가지고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이재명과 그거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다 커트를 시키고 있는 재판부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시간을 끌기 위해 가지고 네 번째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것도 코미디인데 이재명이가 그때 당시 이제 그 뭐 발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채널 A가 됐거나 이런 식의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골프를 같이 쳤다라고 하는 사진이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뭐 조작했다라고 하는 발언. 이 발언 우리가 뭔지 다 알고 있고 속기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에서 뭘 요청했냐? 발언 영상을 감정하자 이런 식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영상을 감정하겠다라는 게 뭔 소리겠습니까? 무슨 뭐 영상이 조작이 됐다, 영상이 뭐가 뭐 잘못됐다, 악의적으로 편집이 됐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갖다가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것인데 딱 이거를 갖다가 법원에서도 지금 뭐라고 했냐? 야 도대체가 영상 증거물은 이미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재생도 됐고 시청도 됐고 다 지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검증하겠다라는 이유를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철회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청 자체 하지를 말라. 이렇게 지금 법원이 또 커트를 시킨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봤을 때 이재명 측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 이라는 이 지금 법 자체가 위헌인 거 아니냐라고 헌재에다가 재판을 신청했다라는 거, 신청을 지금 요청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증인을 13명을 신청하려고 했다라는 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관 국토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10곳 가까이로부터 문서를 갖다가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발언했던 영상을 감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별의별 진짜 잔머리를 다 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지만 결론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사실상 형사 6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시도를 지금 커트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재명의 이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이런 식으로 몸부림을 친다라고 해도 법원이 그거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재명이가 무죄를 꿈꾸고 있지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 사실상 대권 후보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현실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